2025년 11월 제주 5성급 리조트 대연회장. 287명의 직원들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7세 남성.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7일간 촬영한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작업복 입은 노인이 화장실을 쓰려다 거절당하는 장면. 두 번째 영상. 같은 노인이 로비 소파에 앉으려 하자 보안 요원이 제지하는 장면. 세 번째 영상. 38세 박혜진 총괄 매니저가 그 노인을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저 이상한 노인 빨리 내보내라고 말하는 장면. 52세 박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져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일간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내고 비웃었던 그 작업복 입은 노인이 누구였는지를. 이 리조트 지분 87%를 보유한 창립회장 강민호였다는 것을. 287명이 숨죽인 대연회장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굴욕이 90일 만에 11억 원의 기적을 만든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2025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 오션 리조트. 1박에 평균 80만원, 성수기에는 150만원을 받는 5성급 시설이었습니다. 67세 강민호는 낡은 트럭을 몰고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흙과 페인트가 묻은 옷, 해지고 낡은 모자, 거친 손. 그날 아침까지 감귤밭에서 일을 하고 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의 눈이 민호의 낡은 트럭을 훑었습니다. 2010년식 봉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에서 경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로비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유럽풍 인테리어. 화려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젊은 남자 직원. 이름표에는 최민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 흙 묻은 신발, 거친 손. 판단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리조트 손님이 아니다. 민호가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숙객 전용입니다. 외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골프웨어를 차려입은 중년 부부. 여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최신형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를 메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원 최민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환한 미소, 공손한 자세, 적극적인 응대. 30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이곳은 15년 전 2010년 5월 15일 자신이 직접 세운 리조트였습니다. 당시 건축비만 280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민호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모든 이와 함께. 제주 해녀 할머니도, 감귤 농사 짓는 농부도, 올레길 걷는 배낭 여행자도 모두 환영받는 공간.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26세로 보이는 여직원 현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만은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민호를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주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해녀신데 리조트가 제주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니요.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화장실을 나와 민호는 리조트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층 로비. 15년 전 자신이 제주 석공 장인 김동수 씨와 함께 3개월에 걸쳐 만든 제주 돌담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70세 장인이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한 돌 정성껏 쌓았던 작품. 2,5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인 예술이었습니다. 장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이 돌담은 300년은 간다고. 제주 현무암은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만 그 돌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1,800만 원짜리 유럽풍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돌담은 어디 갔나요? 직원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7월 리모델링 때 철거했어요. 박혜진 매니저님이 너무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폐기 처분했죠. 민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0년을 갈 돌담을 1년 만에 쓰레기로 버렸다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제주문화전시관 180평이 VIP 프라이빗 라운지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주 해녀 역사를 보여주던 60년 된 물질 도구들, 할머니들의 흑백 사진들, 제주 전통 의상 전시물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급 가죽 소파, 한 병에 300만 원짜리 와인 진열장, 골프 시뮬레이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리조트를 나서며 민호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강민호, 제주 오션 리조트 창립 회장. 15년 전 리조트를 열던 날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8월 민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귀농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귤밭을 가꾸고 80세 김해녀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김해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손주를 만난다며 환한 얼굴로. 손주에게 할머니가 60년 넘게 물질한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고. 그 리조트 해변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 씨, 작년에 거기 갔다가 문전박대당했어요. 직원들 눈빛이 차갑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닙니다라며. 보안 요원이 투숙객 전용 해변이라며 제지하더군요. 저 바다는 원래 마을 바다였는데. 리조트 생기기 전에는 누구나 올 수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리조트가 제주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일주일간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관찰하겠다고. 그리고 정확한 문제를 파악한 후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리조트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석양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썩어가고 있는 본질을.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이 리조트는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7일 동안 그가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속 시청하여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민호는 깨끗한 등산복을 입고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노스페이스 점퍼, 등산화, 배낭. 제주 올레길을 걷는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프론트 직원의 태도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깨끗한 등산복 차림을 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작업복 입은 노인을 대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민호는 로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직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38세 박혜진 총괄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까지 들렸습니다. 서울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 특급 호텔 10년 경력의 엘리트. 그녀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VIP 고객 3팀이 체크인합니다. 1박 평균 150만 원 이상 쓰는 분들이에요. 절대 실수 없도록. 그리고 프론트 팀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제도 이상한 노인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쳤어요. 작업복 입은 사람, 낡은 차 몰고 온 사람 다 막으세요. 민호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한 노인.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 팀, 제주 방언 사용 금지. 마지막 경고예요. 고객 앞에서는 절대 제주 사투리를 쓰지 마세요. 1박에 80만 원 받는 프리미엄 리조트에 촌스러운 사투리는 브랜드 이미지에 안 맞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5, 60대 제주 출신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 발언. 해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11월 12일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VIP 고객 한 분이 컴플레인 넣으셨어요. 물질하는 할머니들 소리가 시끄럽고 리조트 품격에 안 맞는다고요. 그분이 1박에 2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쓰는 고객이에요. 연 3천만 원 수익을 주는 해녀 프로그램과 한 달에 600만 원 쓰는 VIP 고객 중 선택은 명확하죠?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녀 문화체험 프로그램. 15년 전 자신이 직접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참가비 전액을 할머니들에게 드리던 프로그램. 연간 약 3천만 원이 할머니들의 소득이 되었던 프로그램.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현수진과 선배 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선배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매니저님 말씀이 곧 법이야.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니까. 민호는 천천히 리조트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1층 로비. 김동수 장인과 함께 만든 제주 돌담이 사라진 자리. 2층. 제주문화전시관 180평이 VIP 프라이빗 라운지로 바뀐 공간. 제주 해녀 역사를 보여주던 60년 된 물질 도구들, 할머니들의 흑백 사진들, 제주 전통 의상 전시물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한 병에 300만 원짜리 와인 진열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로비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 노부부, 40대 중년 부부, 그리고 10대 청소년. 3대가 함께 온 가족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예약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스템에 없다는 답변. 가족은 분명히 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차림새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명품도 없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약 확정 후 24시간 내 선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결제 안 하시면 자동 취소해요.
홈페이지 약관 7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현수진이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3층에 스탠다드 트윈 2개가 비어 있는데요. 하지만 혜진은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VIP 고객 예약 대기 객실이에요. 수진 씨, 이따 오후 6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가족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에게 다가가 근처 좋은 펜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족은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6일 동안 민호는 매일 다른 차림으로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일요일 운동복 차림에 조깅하는 노인, 월요일 간편한 청바지와 티셔츠의 동네 어르신, 화요일 낡은 정장에 면접 보러 가는 사람, 수요일 등산복 재방문, 목요일 수수한 캐주얼의 평범한 관광객, 그리고 매일매일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80세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함께 리조트 해변으로 왔다가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투숙객 전용 해변입니다. 규정상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됩니다.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손주에게 할머니가 60년 물질한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저 바다는 원래 마을 바다였는데 2010년 전에는 누구나 올 수 있었는데 보안 요원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른 데 가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7일의 관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호는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혜녀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성산댁이 손주 데리고 리조트 갔다가 쫓겨났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만든 리조트가 왜 이렇게 됐어요?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3년간 손을 놓은 사이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겁니다. 월요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 앉아 7일간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A4 용지 12장. 문제점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문제 1. 외모, 차림새 기반 차별적 응대, 목격 17건, 녹음 파일 17개. 문제 2. 제주어 사용 금지 정책, 회의 녹음 파일 3개. 문제 3. 제주 문화 프로그램 폐지, 해녀 체험, 돌담 철거. 문제 4. 지역민 시설 이용 제한, 영상 증거 5개. 문제 5. VIP 위주 극단적 경영 방침, 회의 녹음 5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 7일간 촬영한 숨겨진 카메라 영상 47개. 차별적 응대, 무시하는 눈빛, 제주 어르신들을 쫓아내는 장면들. 민호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집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15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충격적인 장면들만 모은 증거물.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일주일의 관찰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작업복 입은 노인이 정장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7일간 수집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공개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 50분
민호는 15년 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네이비 정장을 꺼냈습니다. 2010년 5월 15일 리조트 개업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정장. 이탈리아 수제 맞춤복으로 당시 450만 원을 주고 맞춘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280억 원짜리 리조트를 일궈낸 사업가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7일간의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USB,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15분짜리 편집 영상. 오전 9시 30분. 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을 몰고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몰고 왔던 낡은 트럭이 아닌 차고에 3년간 세워져 있던 차였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량 발렛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손한 인사, 극진한 서비스. 일주일 전 민호의 낡은 트럭을 보고 콧웃음 치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민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론트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고급 정장에서 풍기는 아우라.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곧장 3층 지배인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현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주일 전 작업복 입은 노인과 지금 눈앞의 정장 신사. 직감적으로 같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분 후 대연회장에서 봅시다. 지배인실 문을 열었습니다. 52세 박지배인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배인님, 3년 만입니다. 박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회장님?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커피잔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박혜진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VIP 고객 관련 긴급사항을 보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박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혜진 매니저. 이분이 강민호 회장님이십니다. 혜진의 손에서 태블릿 PC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은 3년 전에 은퇴하셨다고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이 리조트 지분 87%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두 사람은 경직된 자세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난 7일간 이 리조트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다른 차림으로 방문했죠. 작업복 입은 농부, 등산복 입은 관광객, 운동복 입은 노인.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 시간에 이상한 노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어제 로비에 앉아있던 등산복 차림의 남자. 모두 회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15분짜리 편집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작업복 입은 민호가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는 장면. 프론트 직원의 거절. 투숙객 전용이라는 차가운 응대. 두 번째 장면. 같은 시간 골프웨어 입은 부부에게는 180도 다른 태도. 환한 미소, 적극적인 서비스. 세 번째 장면. 로비 소파에 앉으려는 민호를 보안 요원이 제지하는 모습. 네 번째 장면. 박혜진이 회의 시간에 말하는 모습. 어제도 이상한 노인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쳤어요. 작업복 입은 사람, 낡은 차 몰고 온 사람 다 막으세요. 다섯 번째 장면. 제주 방언 사용 금지 지시. 촌스러운 사투리는 브랜드 이미지에 안 맞아요. 여섯 번째 장면.
3대 가족이 예약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장면. 혜진이 차림새를 훑어보고 판단하는 모습. 7번째 장면. 80세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해변에 왔다가 쫓겨나는 장면. 15분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배인과 혜진은 숨도 쉬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분 후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시키세요. 청소부터 총괄 매니저까지 전원. 박지배인이 황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대연회장에는 리조트 직원 287명 전원이 모였습니다. 프론트, 레스토랑, 객실, 조리, 시설, 보안, 경영지원팀까지 모든 부서가 집결했습니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3년 만에 오셨다는 소문. 일주일 전 그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는 소문. 우리 다 잘리겠다는 두려움. 긴장감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지배인의 안내에 따라 민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회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287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긴장한 얼굴들, 두려워하는 눈빛들, 호기심 어린 표정들. 강민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볼 겁니다. 3년 전 은퇴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침묵. 지난 7일간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리조트를 관찰했습니다. 연회장의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1일차 작업복 입은 농부. 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2일차 등산복 입은 관광객.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3일차부터 7일차까지 매일 다른 차림으로 몇몇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15분짜리 편집 영상이 287명의 직원들 앞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인이 화장실을 쓰려다 거절당하는 장면. 같은 노인이 로비 소파에 앉으려다 제지당하는 장면. 골프웨어 입은 부부에게는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 박혜진이 회의에서 이상한 노인이라고 말하는 장면. 제주방언 사용 금지 지시 장면. 3대 가족이 거절당하는 장면. 80세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쫓겨나는 장면. 15분간 연회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오직 영상 속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15년 전 꿈꾸던 리조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010년 5월 15일 이 리조트를 열 때 280억 원을 투자하며 다짐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모든 이와 함께.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제주 출신 조리사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리조트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15년간 조리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제주 음식을 만들면 손님들이 맛있다. 이게 진짜 제주 맛이다.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주 음식이 저급하다, 촌스럽다며 메뉴에서 다 빠졌어요. 제주말은 쓰지 말라고 하고 15년 일했지만 이제 이 리조트가 낯섭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제주 출신 직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3년간 손을 놓는 사이 이 리조트가 이렇게 변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15년 전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리조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렸습니다. 첫째, 이 리조트는 이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나이, 외모, 차림새,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주 문화를 복원합니다. 제주어를 자랑스럽게 쓸 수 있고 해녀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제주 음식을 메뉴의 중심에 놓습니다. 셋째, 1층에 제주 사람들의 쉼터를 만듭니다. 제주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차 한 잔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기립박수로 번졌습니다. 287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현수진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오른 수진. 현수진 씨는 일주일 전 쫓겨나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려 애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신설하는 세대 공감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연봉은 현재 3,2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1.5배 인상합니다. 연 회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매니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선 혜진.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혜진 매니저는 앞으로 30일간 시골 마을 귀농 커뮤니티에서 특별 연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해녀 할머니들과 함께 밭일을 하고 제주 전통 음식을 배우고 마을 어르신들과 생활합니다. 진정한 제주가 무엇인지,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배워오십시오. 연수 기간 급여는 100% 지급되며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심껏 배워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5명의 서울 출신 고위 관리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82명의 직원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탄 선언과 증거 공개 이후 리조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VIP 고객 대량 이탈이라는 위기가 코앞에.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변화 선언 다음 날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공사팀이 1층 VIP 라운지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드릴 소리가 리조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년에 1,800만 원 들인 대리석 벽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시 제주 돌담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민호는 김동수 장인에게 이미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2시간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6일 오후 8시 23분. 박지배인의 급한 전화. 플래티넘 회원 김대우가 방금 연간 회원권 해지 요청을 했다고. 연 3천만 원짜리 상품. 해지 사유는 리조트가 대중화되어 프리미엄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김대우는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주 오션 리조트. 이제 아무나 가는 곳으로 전락. 실망스럽다. 다시는 안 간다. 팔로워 12만 명에게 공개된 글이었습니다. 17일 수요일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번 주말 예약 취소 11건. 약 3,300만 원의 매출 손실. 다음 주말도 8건 취소. 모두 VIP 고객들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님 결정이 정말 맞는 걸까?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VIP 고객 다 떠나면 망하는 거 아닐까? 특히 3, 40대 가장들의 불안이 컸습니다. 대출금, 아이 학원비, 부모님 용돈. 현실적인 걱정들이었습니다. 18일 목요일 오전 회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영업팀장 김민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 신규 예약 단 3건입니다. 작년 같은 주에는 27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89% 감소. 객실 점유율도 52%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85%인데 민호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꾼 지 이제 겨우 3일 되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달 급여일이 25일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리조트 게시물이 지금 난리 났어요. 노트북 화면. 한 30대 엄마가 17시간 전에 올린 게시물. 팔로워 8만 명을 보유한 육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 10장. 80세 해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 제목, 제주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교육을 받았어요. 내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주 오션 리조트에서 80세 해녀 할머니를 만났다고. 할머니는 15살 때부터 65년간 제주 바다를 지켜온 분이라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8살 아들이 2시간 동안 집중했다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10분을 못 버티는 아이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60년 바다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고. 이런 교육은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못 받는다고. 게시물 좋아요 수 18만 7천 개. 댓글 4,200개. 저장 2만 3천 개. 댓글들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내일 바로 예약했어요. 우리 엄마 모시고 꼭 가야겠다. 이런 리조트가 전국에 생겼으면. VIP 전용 아니라니 다행이다. 바로 예약. 할머니들 소득까지 생각한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수진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이 게시물만이 아니에요. 지난 24시간 동안 리조트 관련 게시물이 인스타에만 89개나 올라왔어요. 대부분 3, 40대 엄마들이에요. 영업팀장 김민재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SNS 반응은 좋은데 실제 예약으로는 아직. 띠링. 김민재의 휴대폰에서 예약 알림. 서울에서 3대 가족 2팀. 총 11명이 3박 4일.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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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예약 알림. 부산에서 4인 가족. 대전에서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까지 총 7명. 광주에서 2박 3일. 그날 하루 동안 신규 예약 23건. 모두 SNS를 보고 온 가족 단위 고객들이었습니다. 19일 금요일. 예약이 더 폭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예약 37건. 더 놀라운 소식. 서울 강남구 교육청에서 연락.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세대 공감 교육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연간 1,200명 규모. 1인당 40만원. 연 4억 8천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연락. 세대 통합 관광 우수 사례로 선정. 다음 달 15일에 장관이 직접 방문.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가 해냈어요. 회장님 만세. 그날 저녁 민호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제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현실이니까요.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신기합니다. VIP 고객은 떠났는데 매출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진짜 고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니까요. 48시간의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리조트.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30일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박혜진 매니저에게서 일어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11월 19일 박혜진은 30일 연수를 위해 서귀포 귀농마을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배낭을, 샤넬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서울 명문대를 나와 10년간 특급 호텔에서 일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혜녀 할머니가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38세 커리어우먼인 자신이 시골 마을에서 80세 할머니 밑에서 한 달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일차 감귤밥 풀 뽑기. 30분도 안 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명품 핸드크림을 바르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기능성 티셔츠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물과 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왔으니 일이 많이 힘들겠구나. 공부도 많이 했겠지. 하지만 호텔 경영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일차 할머니들과 점심.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그리고 막 따온 감귤. 플라스틱 식탁, 스테인리스 숟가락. 혜진이 평소 가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1인 15만 원짜리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 고등어의 고소함, 김치의 아삭함. 할머니들의 60년 경험이 한 숟가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제주 음식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야?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촌스럽다고 생각해서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음식에는 제주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 있어. 태풍이 와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바다에 나갔던 이야기, 딸을 서울에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물질했던 이야기. 그게 어떻게 촌스러울 수 있겠니? 혜진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15일차 할머니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물질을 직접 보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숨 참는 건 연습이 필요해. 처음에는 30초도 못 참았는데 지금은 2분도 참아. 65년 연습한 결과지. 김혜녀 할머니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80세 노인이 5m 깊이까지 잠수했습니다. 2분 후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전복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5성급 호텔을 10년간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80세 할머니의 65년 바다 경력 앞에서는 초라했습니다. 21차 마을 아이들과 아이들이 함께 놀자고 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에 어느새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샤넬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명품 원피스 대신 편한 티셔츠를 입고 언제 이렇게 맘껏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지난 10년간 혜진은 매출, 고객 만족도, 승진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5일차 할머니와의 대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0일이 거의 다 됐구나. 많이 달라졌어. 처음 왔을 때는 눈빛이 차가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졌어.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고급이 뭔지, 품격이 뭔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들의 거친 손에는 60년 바다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에는 진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30일째,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혜진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30일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골에서 한 달을 보내야 하나 생각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곳에 진짜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할머님들께 배운 것은 단순히 제주 문화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리조트로 돌아가면 할머니들을 리조트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가 아니라 해녀 할머니들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제주 음식을 메뉴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복원하겠습니다. 12월 19일, 혜진이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30일 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일 전 저는 숫자만 보는 경영자였습니다. 매출, 고객 만족도, VIP 비율.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사람이요.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혜진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제주문화복원팀을 맡아도 될까요? 제주 음식, 제주 전통, 제주 이야기 모든 것을 리조트에 제대로 담고 싶습니다. 할머니들께 배운 것을 리조트에 구현하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혜진 매니저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 전면 개편. 셰프와 조리팀 12명을 모았습니다. 제주 할머니들께 직접 배운 전통 레시피를 중심으로 새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옥돔구이, 갈치조림, 성게국, 전복죽, 해물뚝배기. 한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고급 이미지에. 혜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급이요? 60년 경험이 담긴 음식보다 더 고급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도 60년 경력은 없어요. 할머니들은 60년, 어떤 분은 65년 경력이에요. 조리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1인 8만 원짜리 프랑스 코스 요리를 파는 게 아닙니다. 1인 3만 5천 원에 진짜 제주 60년 맛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제주 할머니 손맛 특선 메뉴가 런칭됐습니다. 첫날 저녁 7시,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옥돔구이 정말 환상적이네요. 60년 레시피가 이런 거구나. 서울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맛있어요. 혜진은 주방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세집니다. SNS에서 바이럴이 폭발하고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변화 시작 45일째 12월 24일, 리조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층에 해녀의 쉼터 150평이 완성됐습니다. 제주 돌담벽 해녀들의 흑백 사진 37장, 60년 된 물질도구 전시. 중앙에는 제주 전통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김혜녀 할머니와 친구분들 9명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들, 어서 오세요. 이제 이곳은 할머니들의 공간이에요. 할머니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들의 모습, 50년도 더 된 사진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4인 가족. 수진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제주해녀 문화공간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60년 이상 물질을 하신 진짜 해녀입니다. 외국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와우, 60년. 저분들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진심 어린 존경에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혜녀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환하게 웃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은 할머니들과 20분간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층 세대 공감센터 200평.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3시 해녀 이야기의 밤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도 22명의 아이들과 30명의 부모가 모였습니다. 김혜녀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태풍 속에서 물질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987년 9월이었어요. 태풍 셀마가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딸이 서울에 대학 등록금을 내야 했어요. 25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파도가 3미터나 됐다고. 무서웠다고. 하지만 딸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다고. 그날 전복 47개를 캤다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냈다고.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 와,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부모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부모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가 할머니 이야기에 저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봐요. 학교에서도 저렇게 안 듣는데.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엄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감동적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수진이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팔로워 15만 인플루언서의 인스타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80세 할머니가 들려준 진짜 용기의 의미. 사진 15장과 함께 긴 글. 오늘 제주 오션 리조트에서 80세 해녀 할머니를 만났다고. 할머니는 태풍 속에서도 딸의 등록금을 위해 바다에 나가셨다고. 9살 딸아이가 프로그램 끝나고 말했다고.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래. 이런 교육은 100만 원짜리 학원에서도 못 배운다고. 제주 오션 리조트.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이 됐다고. VIP만의 공간이 아니라 할머니도 아이도 모두가 주인공인 곳. 이게 진짜 고급 아닐까? 참고로 프로그램 참가비 2만 원인데 그 돈 전액이 할머니들 소득이 된다고. 1년이면 할머니 한 분당 약 500만 원. 이게 진짜 상생 아닐까? 24시간 만에 좋아요 23만 4천 개, 댓글 6,800개, 저장 3만 1,000개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내일 바로 예약했어요. 우리 엄마 모시고 꼭 가야겠다. 이런 리조트가 전국에 생겼으면. 할머니들 소득까지 생각한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SNS 바이럴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틱톡, 네이버 카페 모든 플랫폼에서 리조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특히 구독자 83만 유튜버가 방문 후 35분짜리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제목 감동 제주에서 만난 80세 해녀 할머니.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40만 회를 넘었습니다. 영상에는 할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는 장면,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드는 모습,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댓글 18,000개. 눈물 흘리며 봤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이게 진짜 고급이에요. 화려한 게 고급이 아니라. 다음 주 예약했어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갈 거예요.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지배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12월 마지막 주 객실 점유율 98%입니다. 1월 첫째 주도 이미 96% 찼습니다. 평균 객실 단가는 78만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 상승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박 이상 장기 투숙이 62%. 그리고 3대 가족이 많아서 객실을 2~3개씩 예약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CNN 서울 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대 통합형 리조트라는 새로운 모델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 세계 127개국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NHK, 중국 CCTV, 영국 BBC 총 7개국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신문들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김해녀 할머니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CNN 취재 때 메인 인터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망설였습니다. 나는 영어도 모르는데.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통역사가 함께 할 겁니다. 할머니의 60년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60년 바다 이야기보다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이미 전국 스타세요. 인스타그램에 할머니 사진이 5만 장 넘게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민호 씨. 당신이 우리들에게 자존심을 돌려줬어. 1년 전만 해도 손주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없었으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의 겨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45일 전만 해도 VIP 고객 이탈로 위기였던 리조트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리조트.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1년 만에 손주를 만난 할머니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변화 시작 60일째 12월 29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해녀 할머니의 손주 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후 2시 10분. 리조트 로비. 10살 소년이 자동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키가 10cm는 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1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어. 준호도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요. 아들과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팔팔하지. 요즘 리조트에서 일주일에 3번이나 프로그램 진행해서 바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때 준호가 로비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여기 봐요. 할머니 사진이 엄청 크게 걸려 있어요. 1층 해녀의 쉼터 입구.
김해녀 할머니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0살 때 물질 도구를 들고 찍은 흑백 사진. 2m 곱하기 3m 크기. 사진 밑에 설명문. 김해녀 81세. 제주 해녀 경력 66년. 15살부터 현재까지 제주 바다를 지키는 살아있는 역사. 준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완전 슈퍼 히어로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3시. 김해녀 할머니의 바다 이야기. 할머니가 선생님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준호는 할머니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서울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그냥 제주에 산다고만 말했습니다. 해녀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나의 영웅, 해녀 할머니로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최우수상을 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만나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손주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준호. 할머니 정말 행복하구나. 준호의 아버지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머니 일을 부끄러워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제주에 계신다고만 말했어요. 해녀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66년간 바다를 지켜오신 것, 태풍 속에서도 가족 위에 물질하신 것, 그 돈으로 저를 대학 보내주신 것.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포옹했습니다. 주변 투숙객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3시, 세대공감센터 200평 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해녀 할머니의 손주 준호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3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부모가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손주가 함께해요. 준호야, 인사해 볼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준호예요. 10살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래?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15살 때부터 66년간 제주 바다에서 물질하신 슈퍼 히어로예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2분 30초나 참으세요. 그리고 바다 10m 깊이까지 들어가요. 아쿠아맨보다 대단해요. 우와. 그리고요, 1987년에 태풍이 왔을 때도 바다에 나가셨대요. 우리 아빠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요. 정말 용감하시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할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직업을 말 안 했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제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예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동안 부끄러워해서 미안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준호. 이제 자랑스러워하면 됐어. 그 모습을 보던 30명의 아이들, 50명의 부모들, 그리고 유리창 밖의 투숙객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아빠가 자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도 미안해. 할머니를 더 자주 뵙지 못해서.
엄마들도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갈게.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66년 바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물질을 배운 이야기, 무서웠던 순간들,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아이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너는 벌써 용감해. 할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용기란다. 그날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제주 할머니 손맛 특선, 김해녀 할머니 특별 메뉴. 할머니가 직접 레시피를 알려준 옥돔구이, 갈치조림, 성게국, 전복죽이 차려졌습니다. 준호네 가족은 특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레시피를 알려줬지. 이 옥돔구이는 할머니가 40년 동안 만든 방법이란다. 간장 양념에 24가지 재료가 들어가. 준호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서울에서도 팔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한테 꼭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만든 요리라고. 식사 후 가족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니? 저 바다에서 할머니가 66년 동안 물질했단다.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진짜요? 저 깊은 바다를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침 6시면 바다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일했어. 겨울에도 여름에도. 준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방학에 또 올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데리고 올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준호.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구나. 달빛이 제주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바다를 함께 보지 못했습니다. 리조트가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 리조트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11억 매출보다 CNN 취재보다 세계의 주목보다 더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감동의 재회 이후 90일, 리조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변화 시작 90일째 2026년 2월 12일 CNN 촬영팀이 제주 오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인 특파원 제니퍼 로드리게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카메라는 리조트 곳곳을 3일간 촬영했습니다. 해녀의 쉼터에서 차를 마시며 웃는 할머니들. 81세 김해녀 할머니가 30명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드는 마을 어르신들. 3대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제니퍼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나요? 민호가 창밖의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제주는 항상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았던 섬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잃어버렸던 것을 되돌려 놓은 것뿐입니다. 제니퍼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공동체와 문화를 복원했다는 거군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관광입니다. 사람 중심의 관광. 관광은 숫자가 아닌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혜녀 할머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리조트의 스타가 된 기분은 어떠신가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리조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선생님이에요. 매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제니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4주 후 2026년 3월 10일 CNN 다큐멘터리 세대 연결 한국의 한 리조트의 개혁 전 세계 127개국에 방송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3주 만에 124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73개국 언어로 12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럭셔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유럽에는 왜 이런 리조트가 없는 걸까요? 지금 바로 한국행 항공편 예약 완료.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났어요. 국제 예약이 폭발했습니다. 박지배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외국인 예약이 247건입니다. 작년 전체 외국인 예약이 83건이었는데 한 달에 247건입니다. 그리고 평균 숙박 일수가 4.2일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객실 점유율 변화 3일차 52%에서 현재 97%, 평균 숙박 일수 1.3박에서 3.8박, 고객 만족도 7.2점에서 9.7점, 월 매출 6억 8천만 원에서 14억 3천만 원, 210% 증가. 해녀 할머니 연소득 0원에서 1인당 평균 620만 원.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2026 대한민국 관광이별 부문 대상 수상이래요. 3월 25일 대통령님이 직접 시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총 17개국 호텔 협회에서 벤치마킹 방문 신청도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리조트 해변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90일의 기적을 함께한 사람들 500명이 모였습니다. 직원 282명, 마을 주민 78명, 투숙객 140명.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제주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90일 전인 11월 15일 이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고. 그리고 오늘 90일이 지났습니다. 쫓겨났던 할머니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촌스럽다던 제주 음식이 베스트 메뉴가 되었습니다. VIP 고객은 떠났지만 진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호가 김혜녀 할머니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81세 할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주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90일 전 이 할머니는 손주에게 바다를 보여주려다 이 리조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는 매주 90명의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CNN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호가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바다에서 일했어요. 66년 동안.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손주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말도 안 했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민호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14억 매출이 아닙니다. CNN 취재가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물, 손주의 웃음,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행사 후 민호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제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90일 전 작업복을 입고 쫓겨났던 그날도 이런 석양이었습니다. 박혜진, 현수진, 박지배인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끼리 조용히 축하하려고요. 수진이 샴페인 4잔을 내밀었습니다. 90일의 기적을 위해. 4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겁니다. 제주만의 모델이 아닙니다. 부산에는 어촌 할머니들, 전주에는 한옥장인들, 강릉에는 어부 할아버지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진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숙박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특허를 내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게. 3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고급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90일 전 나는 작업복을 입고 쫓겨났다. 화장실도 쓸 수 없었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 굴욕이 90일의 기적을 만들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진정한 성공은 매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이다. 진정한 고급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다. 김혜녀 할머니가 오늘 말씀하셨다. 손주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그 한마디가 14억 매출보다, 대통령 표창보다, CNN 다큐멘터리보다 가치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전국 17개 지역과 협력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진심은 통하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1년 후 2027년 2월 제주 오션 리조트는 세계 100대 혁신 호텔에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43개국 호텔리어 827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순한 모방을 경계했습니다. 제주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역의 어르신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문화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길입니다. 강민호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감귤밭을 가꾸고 일주일에 사흘은 리조트에서 일합니다. 현수진은 세대 통합 관광 분야 국제 전문가가 되어 UN 관광기구에서 강연합니다. 박혜진은 제주 문화 세계화 프로젝트를 이끌며 15개국과 협력합니다. 박지배인은 전국 세대 공감 리조트 네트워크 회장이 되었습니다. 김혜녀 할머니는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물질을 하고 매주 화, 목, 토요일에는 150명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손주 준호는 중학생이 되어 우리 할머니 이야기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리조트 정원. 제주 이야기의 밤. 300명이 모였습니다. 모닥불 옆에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대가 함께 웃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17년 전 리조트를 세우며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굴욕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90일 전 화장실도 못 쓰게 쫓겨났던 그 순간이 오늘의 감동을 만들었다.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모든 이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